자, 기자수첩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권영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기자수첩 Y뉴스 뭘 가지고 갈까요? 지금 검찰이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데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고 있어요. 예, 뭐 일촉즉발의 위기,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국면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뭡니까? 검찰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이라는 걸 이제 그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법무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법까지 적용해서 구속을 영장을 청구하느냐? 선거법은 아니다. 그냥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지검법 위반으로 보느냐? 정치 개입한 것만 문제지 선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법무부 주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검찰에서는 그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 그러니까 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 확고합니까? 아니면 그냥 소문 정도인가요? 확고합니다. 확고합니까? 제가 그 어제 뭐 전화 우리 법조팀이 여러 차례 검찰 수사팀 관계자 뭐 고위 관계자들 쭉 접촉을 해보니까 검찰의 입장은 일치된 입장입니다. 검찰의 입장은 나온 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나온 것이 분명히 선거에까지 영향을 줬다.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이게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인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민감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쨌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일정 정도의 기여를 한 하나의 공신처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신들을 구속한다면은 상당히 부담될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관건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거 아니냐. 보이는 게 되는 거니까. 이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지금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특히나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이 내용을 기재하면은 이제 근거로 남지 않습니까? 근거가 되죠. 그러면 불법 선거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흔들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 제일 큰 이유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데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무장관이 좀 과잉 충성하는 것 같다. 선거법 위반 논의가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국정원 단독 내부의 문제이지 박 대통령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문을 했어요. 실제 어제 문재인 그 지금 의원 당시 대선 후보도 그런 내용의 트위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이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청와대가 원 전 원장의 구속에 반대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거든요. 청와대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의 일반을 지휘하지만은 어쨌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을 검찰 수사에 반영하는 길은 법무장관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에게 얘기하고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청와대가 법무장관에게 공직선거법 적용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니까 황교안 장관이 반대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황교안 장관이 검찰 내에 신망이 있는 분이고 또 검찰의 기류를 알 터인데 이런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검찰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해야 된다. 법무부에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얘기는 최동호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대결이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양 수장에. 그렇죠.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할 점에 이 Y뉴스에서 최동욱 검찰총장호가 바로 서냐 바로 서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바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얼마나 제대로 수사하느냐. 그 얘기 하셨어요. 그게 달렸다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최동욱 검찰총장 체제가 사실 검찰의 위기 속에서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상대 총장이 검난을 초래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고 예. 또 최동욱 검찰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정권의 의도와 달리 선출된 사람입니다. 한동안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였거든요. 맞아요. 결국 최동욱 검찰총장 후는 법과 원칙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수사에서 나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죠. 최동욱 검찰총장과 가까운 한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 총장은 사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동욱 총장도 어제 대검 확대간부회에서 검사는 수사의 최종 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동훈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지금 맞서게 된 상황인데 네. 이렇게 두 수장이 맞서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제가 법조를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평소에는 협조적인 관계지만은 상당히 갈등을 자주 빚습니다. 맞아요. 그게 표면화되지 않을 따름이고 가끔 드러날 따름이거든요. 그렇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부딪히면 백전백패 검찰총장이 집니다. 아, 법무부 장관이 네. 이깁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지휘권이라는 무기가 있거든요. 수사지휘권. 예,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무조건 이제 모든 권한이 장관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은 검찰총장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이 정했는데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은 법무부에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그거 안 된다 하지 마라. 예.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전 조율이 된다면은 표면화되지 않겠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 되면은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 법무부나 검찰 안팎의 기류를 보자면은 예. 이르면 오늘 늦어도 7일쯤에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나오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권을 가져와 버리면 검찰로부터 그 다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제 뭐 수사권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은 검찰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려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검찰총장은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자진해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게 상황이에요. 지난 2005년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 때 천정배 법무장관이 구속하지 말고 부구속 기소하라는 서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니까 김종빈 총장이 이틀 만에 그만뒀습니다. 못 벗었죠.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심이 없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동욱 검찰총장의 평소 성품이나 이런 걸로 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다면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전직 검찰총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수사지휘권 발동되면은 총장이 있을 이유가 없다. 결국 검찰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최동욱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검찰은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죠.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황교안 법무장관도 그냥 붙어있기 어려울 것이고요.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상황이 뭐 엄청나게 커질 테니까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검찰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니까 오히려 지금 황교안 장관이 청와대 입장을 고려해서 수사영장 청구를 막고 있지만은 그게 결국은 대통령에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읽어주셨고요. 수사지휘권 발동 오늘 내일 어떻게 발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 여러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곧 봐야 되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은 사실 강을 건너서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 당선에 조금의 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봐준다면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니까 이 기회에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